안녕하세요. 셈법의 이준 변호사. 박재영 세무사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오늘은 법인으로 사업을 할 때의 장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대한민국에서는 유독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호할까요? 먼저 개인으로 사업을 하면 그 개인 사업장의 대표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채무 등에 관해 무한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주주들의 납입 자본금을 한도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경우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개인 사업자로 사고가 났을 때보다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법인으로 보증서 대출을 받았을 때 보증서에 관해 대표이사 등의 연대 보증이 사라졌기에 법인에서 못 갚은 돈을 대표이사에게까지 연대 책임 의무를 지울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한 법인 대표님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되지만 결론적으로 법인은 디폴트가 되어도 대표이사님의 개인 신용은 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당장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보다 법인세율이 낮다는 점입니다. 물론 법인에서 잉여금을 가져올 때 이중으로 소득세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지만 당장은 법인세율이 낮다는 점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규모를 넘어서면 개인 사업자분들이 법인 전환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법인의 잉여금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추가로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크죠. 개인 사업자는 소득 금액이 증가할수록 관련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커지는데 법인은 연금을 받지 않기에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죠. 마찬가지로 법인이 아프다고 병원을 갈 일이 없기에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캐시를 땡겨오는 방식 면에서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 사업자가 유리합니다. 단순히 가족회사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할 것이 아닌 이상 사업을 하시다 보면 금융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함을 느끼실 겁니다. 물론 개인 사업자도 시설자금 또는 운영자금 등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 사업자가 사업자금 대출을 받을 때 그 한도가 더 높다는 점을 둘째 치더라도 법인은 개인이 할 수 없는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부터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미국 역시 주식회사의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사회 및 주주총회, 사규 등의 형식이 필요 없는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존중을 하는 소규모 자본업체들이 선호하는 유한책임 회사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런 부분까지 유한책임 회사와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차이를 두고 있지는 못하지만 미국 기준으로 보면 유한책임 회사의 가장 큰 메리트 중 하나는 주식회사와 다르게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에서 발생된 순이익에 대하여 연방정부에게 회사 차원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투자자 개인에게 소득이 이전이 되어서 개인소득세만 납부를 하게 됩니다. 회사가 순손실이 발생을 한 경우 손실액만큼 구성원의 개인소득에서 차감되어 개인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정부마다 규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S코퍼레이션의 경우 주주가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될 수 없으나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외국인과 외국 법인이 주주가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차이가 있겠네요. 역시 유학파 이 변호사님은 다르네요. 이렇게 법인 사업자의 장점을 잘 활용할 줄 안다면 그 가능성은 무궁하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법인 사업자의 단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세무사님이 장점을 말했으니 저는 법인 사업자의 단점을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법인 사업자는 서류적으로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법에 따라 태어난 법인격과 그 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는 대한민국 법에서는 별개의 인격죄로 봅니다. 그렇기에 법인이 잘못한 것을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인격 부인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이게 잘 이용을 하면 대표이사가 피해갈 수 있지만 잘못 이용을 하면 되려 다 뒤집어 쓸 수 있습니다. 많은 주주님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이사님들을 잘하고 있나 지켜보는 대표적으로 투자 많이 받으셔서 회사를 운영을 하시는 경우라면 시어머니가 한둘이 아니기에 경영활동을 잘 하시고도 책 잡힌 거 없나 스트레스가 크십니다. 또한 법인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를 하는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절차적인 요건들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게 상법 때문에 자기가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알고
분노하시기도 합니다. 퇴직금 하나를 받으려고 해도 정관인이 주총인이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으며 그 밖에 매년 최소 한 번은 해야 하는 주총, 회사랑 계약을 한 번 할 때 이사회에서 마련해야 하는 서류들과 이러한 과정상 주총 또는 이사회를 통해 준수되어야 하는 결의 요건, 정족수 계산 방법, 취소 및 무효 사유 등 전반적인 경영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절차적인 의무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화 작업들에 학을 떼시기도 합니다. 사업 잘 될 때야 뭐가 문제겠냐마는 저런 부분들은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당황하시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박쌤이 말한 것처럼 당장은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부담하지만 바꿔 말하면 언젠가는 사내에 쌓인 유보금을 빼올 때 소득세가 부과가 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기에 회사의 잉여금에 관한 부분은 언젠가는 한번 맞닥뜨리게 된다는 점 또한 빼놓을 수가 없네요. 배당금 같은 형태로 지급을 하려고 할 때 세금이 또 마음에 걸리니 차라리 쌓아놓은 돈으로 회사 하나 더 만들어서 같은 지분으로 지배할 수 있는 자본의 규모를 늘리는 선택을 하시기도 하지요. 결국 법인이 개인과 엄격히 분리가 된다는 우리 상법의 전제 아래에서는 회사 돈이 내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과정은 멀고도 복잡하다라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 역시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과 운영진들의 다툼을 많이 경험한 리비언은 법인의 단점을 정확히 알고 있네요. 법인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고민을 저희 법무법인 기성에 연락을 주시면 다른 곳에서 경험하지 못한 실무적인 컨설팅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저희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